이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시민들에서 딱 지나가려고 딱 보고 저쪽에 계시는데, 좀 지나가시죠. 아이고, 모습 보여주십시오. 초창기에 지나가신 분이 시민이십니다. 오늘은 여기 조심하려면 잘도 안 지나가죠. 자, 이제 보고,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꼭드린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개인적으로 질환 좀 이렇게 부산에 다녀왔는데, 저희 바로 집 옆에 이제 어머니가 좀 건강이 안 좋으신데, 구청에서 뭘 짓는다고, 왜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구청에서 세금으로 시장 상임회 건물을 지어주는데, 상임회장은 뭐 업무정지로 고발도 돼 있고 형량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새누리당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줬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구청장 선거를 하면 5만 명 중에 90몇 프로 무소속이 떨어지고 새누리당이 됐는데, 시장 상임회에서 선거운동을 음성적으로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시방 돌보지 않고 밖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해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인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돌려보면 저희 어머님이 당하는 어려움은 문제도 아니고 바로 저 맞은편에는 세월의 유족들이 자녀를 기른 분들이 수백을 만드는 거다. 저희 대학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교육사고가 생겼나. 돈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데 사람을 우리나라 서민 대중들을 오로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한국 사회의 이제 가세자들, 기득권들, 한국 1%밖에 안 되는 대북 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부딪히는 고통은 전체적으로 박근혜를 우선 밀어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명확 반항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괴롭힘을 덜 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박근혜 끌어내리고 정의와 같은 태아들이 국회의장이라고 앞치고 앉아있는 저 새누리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저희 당연히 이 자리에 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박근혜 씨가 국정원장을 그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왔다 하더라도 과거에 왕 실장이라는 김기춘 씨도 사실 그 이제 내시들께서 꼼짝 못했습니다. 내시들은 김기춘은 물러나고 내시들 문거리 상임당을 견제합니다. 물론 문거리 대우는 진보계 정리회가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렇게 우습게 돌아가는데 그 비서실장의 빈자리에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정원장 될 때도 문제가 착대기, 부정수의 주범이었던 주범이 정과자입니다. 정과자 이벤트를 국정원장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비서실장이 앉혔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와 같이 싸우시는 당사 후보는 김대성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꼭 생각 못한다고. 자기 아버지 교육부 박정희가 어떻게 이참을 심판을 받았습니까? 중앙정보부장 손에 현직 중앙정보부장 손에 청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뜨거운 맛을 잊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진돗개에 취해가지고 아버지의 말로도 잊어버리고 현직 중앙정보부장을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앉혔습니다.
물론 우리는 박근혜가 그런 식으로 한심하게 정말 만든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민의에 의해서 또 정치인들의 그런 민의를 받던 정치적 합의에 자진 사퇴하고 바보내려고 공선에서 재선거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의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일도 생각 못. 국정원이 현직 과거 중앙정보부 아닙니까? 중앙정보부장 국정원장, 현직 국정원장을 최측근으로 앉힙니다. 비서실장이 앉힙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그건 뭐, 본인 스스로가 일을 아니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정권 버티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 안에서 사쿠라들이 협력하지 않았으면 유한구라는 제가 오병장당 유한구가 국무총리 될 수도 없는데 오병장당 유한구를 국무총리에 서울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그 나쁜 기획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 앉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복 입고 또 어디 간다고 하는데 중동 가기 전에 사퇴하고 가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3일째로 중동으로 도망가는 첫 번째 짝퉁 대통령 하루빨리 서울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구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여기서 지나가시면서 기본선거 수고선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자본을 나가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저희 오늘 제가 대구 정부에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거의 지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제가 대구 정부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머리에 동감 내용께서 말씀하신 내용, 예, 저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차마 두 가지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는 동의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한 가지, 박서훈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박서훈이 조직 나갔다 도망갔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한 가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잡아보자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서훈이 제정신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 거짓말한 거라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 박서훈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다만 보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자는 2013년부터 2014년을 거쳐서 2년 넘게, 최소한 2년 넘게 오늘까지 이 집회 현장에 나왔고 오늘도 자기가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다른 자를 시켜서 DMR을 통해서 이 집회 진행자 차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크게 말하는 그 진행자가 말할 내용을 지시하는 것을 제가 등록을 똑똑히 봤습니다. 예.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공공농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도 분명히 진행자에 그렇게 자신이 지시를 했고 또 마지막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해산을 할 때도 그때 자기가 나서지 않았지만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이라는 사람을 올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경식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마지막에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듣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뒷급에 들었기 때문에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이명박 구속하고 박근혜를 물러나라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자, 갈아치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즉, 지금 선거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온 그 문경식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거가 부정이고 선거가 조작되는데 선거를 어떻게 다시 하자는 얘기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선거를 부정하지 않는답니다. 선거 제도를 부정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은 말로 이렇게 떠들지만 부정선거, 대표 조작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총선을 다시 하자입니다. 대선을 다시 하자입니다. 조작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어떻게 선거를 다시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집회는 박서훈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조작하고 있습니다.
집회 흐름 자체를 조작하고 있어요. 이명박 구속하라, 박근혜 물러나라고 하니까 그렇듯한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은 누군가 뒤를 속이기 위한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속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거기 계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뒤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2014년, 2년 넘게 서울광장에서 2013년부터 벽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5만 명, 10만 명. 지방 각지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게 올라왔지만 그 사람들 가둬놓고 경찰 차량 안에 가둬놓고 노래 춤추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젊은이를 올려가지고 춤이나 추게 하고 노래나 부르게 하고 그걸 끝났습니다. 그걸 주장했던 자들이 박수를 포함한 그물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집회 주관도 국정원 실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수로 포함됐던 그 자들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말하는 내용까지 다 명령을 했고 마지막에 그 총선 경선 얘기를 한 겁니다. 대표를 조작한 마당에 선거를 다시 하자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집회 자체가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가 높아가니까 이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명박 구속하자, 박근혜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 자들의 진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자, 가짜 가려내서 그 자들부터 끌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 부정으로 들어선 박근혜는 당연히 대통령이 아니고 당연히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워보자.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태극기를 여기 걸어놓으셨지만 저는 사실 태극기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나라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도저히 바로 잡을 수 없는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모든 법률, 헌법이 모두 무너져 내렸고 이 나라에서 지탱하고 있는 법원, 검찰, 공무원, 교수들, 정치, 국회의원 등 한단 자들 모두 이 썩어 빠진 모두 다 법률과 헌법이 다 무너져 내린 나라 같지도 않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한테는 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바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너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 무너뜨리고 정말 이 갈라진 남녀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뜻을 잃지 말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무너뜨리면 안 돼요. 정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주역입니다. 국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나쁜 놈은 박근혜가 나중에. 쫓아내야 되는 건 박근혜고, 대한민국은 사랑하는 우리들의 주역이고, 망가진 만큼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사랑하는 우리의 주역입니다. 한 가지, 정신 나간 줄 알았던 박성훈이가 정신이 아주 완전히 나가버렸네요. 자, 오늘 시민의 질문에 의하면 한국진보연대 문경식 상임위원장 그거 이름이 말하는 거는 다음 선거에서 어쩌고 하면서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했던 오늘의 구호는 실천적 구호가 아니라 단지 선언적 또는 문재인용 구호였다라고 하는 시민의 수원이 대표 시민에 대해 집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무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박서근의 대회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잘난 분들 많아요. 근데 왜 맨날 박서근이가 대표하느냐? 대표 박서근한테 개기냐? 어디서 전화가 와? 이런 구조일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고로 오늘 함재인 신부님 몇 나온 거야?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진정한 실천적 구호로서 박근혜 퇴진을 외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집회를 마무리하는 눈물이 오는 중국을 그렇게 하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 모처럼 함께 또 동참하신 태풍동지께서 오랜만에 발언을 주장하셨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발언 기다리면서 들으시고요. 이번에는 인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서울에 자주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12, 19 건대라는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그 다음날부터 주민들이
문재인 의원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 날 이후부터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나간 날이 복지정부, 군사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라고 불렀다면 저는 지금의 이 시기를 모두 언론과 사람의 거짓 참과 거짓을 뒤섞어버리는 백길 정부라고 저는 이름을 지정짓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노래 하나 부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는 때입니다. 방관자와 증명정치의 평가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 정부, 수리타 한순간을 살아도 산맥처럼 당당하게 침묵의 거리를 박차고 투쟁하는 삶이라면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눈보라 비바람 속에 전선으로 전선으로 청춘을 바쳐 나가는 것이 국가의 운명이라면 반역의 세월 찢어버리고 전선에서 다시 만나세 민주정부 5천만의 바람이여 죽어도 다시 살아도 세월을 내 꽃피우리라 떠오르신 여러분들께 큰절 올리고 내려갔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아유, 큰 말했으면 한 표 찍어드릴 텐데. 이제 오늘의 집회는 마무리하는 순서가 되었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시민께서 도움 얘기하겠습니다. 저 진보연대 간악한 놈들이, 나는 선거제도를 존중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제도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정선거사범들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부정한 선거사범들을 감옥에 보내고 온전한 선거 정의를 세우는 것이 선거제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선거제도 존중을 위해 부정선거사범 11수개 박근혜는 감옥으로 가야 되고